아마 99%의 셀러분들이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좀 더 쉽게 좀 치트키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진짜 영업 빙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매출을 5천만 원 이하에서 거의 다 순수익 월천만 원 달성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상입니다. 오늘도 특급 게스트 모셨습니다. 매주 특급 게스트 오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온라인 협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희 채널에 출연 신청을 해주셨는데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협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입니다. 유튜브 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만의 칼 한 자루를 만들어 드리자는 목표로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객이라는 그 표현이 네. 칼 한 자루를 쥐게 만든다는 그런. 협객하면 뭔가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한 걸로 이제 온라인에서 칼 한 자루를 만들자. 이런 모토로 짓게 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 이름에 또 협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채널에 오시면 제가 정 사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슨 사장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게 또 문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협사장으로 불러도 될까요? 뭐 협사장님도 뭐 좋습니다. 네. 제가 출연 신청을 받고 네. 우리 협사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뭔가 고수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저희 채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협사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보다 어리시다고. 제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저도 정말 어린 나이에 이제 정 사장님처럼 사업을 시작했고 92년생 정 사장님이시잖아요. 네네. 저는 93년생입니다. 잠시만. 93년생이세요? 네네. 근데 왜 그래요? 저랑 비슷한 과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잡소리 그만하고 우리 협사장님의 상당히 많은 그 노하우를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협사장님 이때까지 어떤 사업을 하셨고 또 경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네. 저는 지금 23년도죠. 17년도 9월에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경력은 7년 차. 만 6년이 조금 넘었고요. 정 사장님은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고 채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을 거의 안 해봤고 온라인 이제 위탁 판매로 시작을 했어요. 국내 위탁. 그래서 나만의 상품 하나 두 개를 진짜 잘 메이킹을 해서 이러한 상품들을 키워서 소비자들에게 팔고 나아가 이러한 카테고리에 맞는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생산을 해서 진짜 내 상품을 좀 팔고 싶다. 그러한 모토로 제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위탁이라는 게 막 도매매나 뭐 도매국에서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국내 위탁일 수 있는데요. 저도 뭐 도매국, 도매매 소싱을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쪽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조금이라도 더 진입장벽 있는 소싱을 하자.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삼각대가 보이거든요. 삼각대를 올려둔 사장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삼각대를 수입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작했거나 그런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 소싱을 해서 제품을 받는 식으로 많이 소싱을 했어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는 다 국내 제품을 소싱하는 건가요? 국내 제품일 수도 있고 해외 제품을 가져온 국내 사장님일 수도 있거든요. 중국 구매대행처럼 타오바오나 뭐 1688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져온 우리 국내 사장님들 거를 또 소싱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 있는 상품을 직접 팔진 않고 중국에서 제품을 가져온 사람들, 국내 사장님들을 상대로 제품을 소싱해서 제가 이거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매국에서 바로 파는 것도 국내 위탁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진입장벽이 있겠다. 누구나 소싱할 수 없는 걸 해야 내가 잘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제품들을 지금도 많이 찾고 있고 현재도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의 70% 이상이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런 상품이라는 게 국내 걸 판다고 치면은 제 생각에는 저기 강원도에서 고랭지 배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저기 인천의 남동공단에 가가지고 제조된 제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가 또 남동공단 근처에 있잖아요. 예. 실제로 가보기도 했고 예. 남동공단을 제조한 사장님들 찾아가서 받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농수산물도 팔고 있어요. 국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나 유통하는 사람들을 컨택해서 제품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국내에서 수입하는 수입자들이 많아요. 중국이나 뭐 어디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수입을 해와서 국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이 제품을 좀 같이 팔아보고 싶다. 이렇게 저는 소싱을 해서 거의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냥 단순히 드는 생각은 이게 중국 구매대행 혹은 저가 하는 브랜드 구매대행 상품을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셀러들 그 셀러들을 연락을 해서 지금 국내 위탁을 하는 건데 그럼 중간 마진이 조금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레버리지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예. 초반에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저도 직접 수입하고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초보였고 무자본이었고 지금 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러한 자본을 굉장히 적게 들여서 시작할 수 있으려면 위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마진율은 포기하더라도 내 적은 자본으로 최대의 매출을 낼 수 있으려면 이 구조를 잡아가는 게 저는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소싱 방법을 좀 이렇게 잡고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만약에 제가 뭐 셀카봉을 이렇게 소싱해서 팔았어요. 근데 잘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상품을 내가 그때는 수입해오거나 직접 제작하거나 그랬을 때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온라인 생태계 안에서 이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루트로 굉장히 많이 저만의 상품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무자본으로 가능한 거예요? 정확히 무자본으로 가능하진 않은데 왜냐하면 구매 대행도 사실 주문이 들어오면 보장된 사입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국내에서 만약에 유럽에 무슨 셔츠를 누군가 샀어요. 그러면 유럽에 그 주문을 해서 고객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러려면 그걸 구매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최소 그 정도 금액은 필요해요. 매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돈이 필요하긴 필요하네요. 맞아요. 그제 돈맥경화 올린 컨텐츠도 봤는데 제가 돈맥경화가 잘 될수록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돈맥경화가 오는 경우는 뭐냐면 제가 주문이 들어오면 저한테 제품을 주기로 한 거래처한테 결제를 해서 제품을 계속 보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간을 좀 늘리시면 돼요. 그게 협의가 가능한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처음에 신뢰가 없을 때는 매일매일 결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기고 아니면 처음부터 가서 저는 지금 이런 구조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잘 팔 자신이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런 결제에 유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가 자본이 없어도 돈맥경화를 좀 극복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구조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주문은 들어와. 근데 돈만 있으면 이 주문을 고객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 빌려야죠. 그쵸? 네. 근데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돈을 나중에 줄 수 있게 부탁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쵸. 외상을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외상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외상이라 하면 좀 단어가 약간 좀 부정적일 수 있으니 네. 어쨌든 거래 대금의 결제 주기를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방식으로 저만의 그런 현금 흐름을 계속 플러스로 만들어 오면서 사업 구조를 짜왔어요.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네. 해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긴 해요.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약간 진입 장벽이 있다. 수입이라는 거에 대한? 네. 네네. 근데 우리 그 국내 위탁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사장님을 컨택하든지 제조사의 공장을 컨택하든지 다 전화로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무자본이라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해외 구매 대행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네. 거의 비슷한데 객체가 해외에서 오냐 국내에서 나가냐 이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국내 제품을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면 매출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할 수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신 대표님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봤죠. 네.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선 온라인 하면 요즘 목표가 월 1,000만 원이죠. 월 1,000만 원. 네. 근데 국내 위탁을 제가 거의 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평균 마진율이 25에서 30%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매출이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나와야 내가 광고비도 빼고 조금 들어가는 뭐 운영비 빼도 한 순수익 월 1,000만 원 정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4천만 원 정도 매출을 내면 순수익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건 진짜 광고비 다 빼고도 한 20%, 25%가 남는 거네요? 네, 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제가 지금 구매 대행만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는 광고비를 얼마나 쓰냐의 차이일 수 있고 마진율을 얼마나 많은 상품을 가져올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5천만 원이면 만약에 마진율이 30%면 1,500만 원이 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광고비랑 운영비랑 이것저것 해서 500만 원 정도 쓰면은 1,000만 원이 남겠죠. 크게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요. 보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거의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정도 구조가 나오고 실제로 매출을 5천만 원 이하에서 거의 다 순수익 월 1,000만 원 달성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 제 친동생도 호주에서 5년 동안 셰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달성을 했었고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도 거의 다 이렇게 성공을 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5천만 원 기준으로 네. 객단가가 어느 정도 높아야 제 생각에는 그 CS가 좀 부담이 덜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은 사실 저희 구매대행 쪽은,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객단가 낮지만 저희 유럽 쪽 구매대행은 객단가가 높아서 CS가 없는 편이에요.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위탁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CS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CS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전략은 3개. 3개의 상품 평균적으로 2개에서 4개라고 원래 얘기하는데 네. 그 정도 상품으로 이 정도 매출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처음에 정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상품 진짜 3개, 4개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웬만한 CS들은 거의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왜냐면 네. 상품 수가 오히려 많지 않으니까 내가 이 상품만 전문화가 되면 사실 어떤 CS도 두렵진 않죠. 물론 진상은 있겠지만. 그리고 하다 보면 카테고리마다 다른 것 같아요. CS라는 게. 이게 상품 수가 적다고 해도 유아 상품들이나 약간 좀 이 상품을 사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CS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실제 유아 제품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아닌 이상은 CS가 그렇게 많다? 저는 제가 이 3개 내지 4개 상품으로 고른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7년 동안 데이터로 봤을 때 1인 셀러 기준으로 이 정도 CS는 버티면서 혼자 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올 때 네, 한 1천만 원 정도 가져가는 선에서 CS도 1인이 다 할 수 있는 구조. 맞아요. 예, 그 구조에서 지금 3개에서 4개의 상품을 띄우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량 등록으로 먼저 접근을 하세요. 네네. 물론 정사장 채널에서는 수동 등록을 강조하고 있지만 네. 그런데 제가 하는 수동 등록도 사실 3, 4개 아이템으로 상품을 띄워가지고 뭐 그 정도 매출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점에서 되게 조금 놀라워요. 왜냐면 3, 4개 상품을 저렇게 띄워가지고 저렇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국내 위탁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네. 업종과 업태의 차이라고 저는 갑자기 판단이 되는데 네. 어쨌든 구매대행은 수동 등록이더라도 열심히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광고나 마케팅을 하시나요? 안 합니다. 저희는 광고와 마케팅을 필수적으로 수반을 해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와 마케팅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더 많은 유입이 들어올 테고요. 네. 그리고 광고랑 마케팅 안에서의 컨텐츠가 있으니까 더 많은 전환이 이루어질 테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상세 페이지도 100% 수제작을 해요, 사실. 디자이너분이? 디자이너분이 할 때도 있고 저도 1인 셀러일 때는 제가 혼자 하기도 했었고 디자인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상품에 들어가는, 전 이걸 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 하나의 상품에 들어가는 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한 개 상품을 띄우려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초보자 기준으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개 띄우는데 한 달. 하나의 상품을 제대로 메이킹해 나가는 데까지. 근데 만약에 자기 제품이 아니고 그것도 어쨌든 위탁 제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뺏어가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매매나 도매국을 권장하지 않는 게 이 구조에선 누가 뺏어가고 누구나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전화를 하거나 거래처랑 뭐 협약을 맺거나 그랬을 때는 서로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을 좀 얘기를 해요. 내가 6개월 동안 이 상품을 나한테 독점으로 밀어줘라. 만약 독점이 안 된다면 최소 판매자 3명, 4명한테만 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아직은 위탁이니까. 위탁이니까 이 안에서 겹치지 않는 구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실제로.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상품이 띄우고 나서 그 분들이랑 또 협약을 해가지고 아예 그쪽을 나만의 브랜드로 만드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인데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피해가요? 어떻게 피해가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이 대전제는 뭐냐면 구매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전제가 모든 소비자들은 최저가를 찾을 수 없다가 일단 첫 번째 대전제예요. 그럼 최저가가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상품들과 내 상품이 같아 보이게 만들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팁을 드리면 유입을 저희는 이제 시키잖아요. 근데 유입을 보통은 다 상세 페이지로만 유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뭐 다른 마케팅들도 하지만 이 상품의 브랜드명을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라면 제가 만든 스마트 스토어 명으로 광고를 해요. 소비자들에게 우리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 온라인 협객이라면 온라인 협객을 검색하게끔 만드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정사장 셀카봉을 팔더라도 온라인 협객이란 몰에서 샀어요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많은 바이럴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마케팅들의 경로가 저와 비슷한 상품을 파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만 유입에 올릴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만들죠. 그게 스마트 스토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로 대부분 하고요. 네. 쿠팡으로도 요즘 많이 합니다. 아, 그러면 종합몰은 아예 운영 안 하시고? 종합몰은 안 해요. 그렇게만 해도 자기만의 그 브랜드,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가 너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 엄청난 거예요. 개인이 이렇게 쉽게 클릭 몇 번으로 자사몰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브랜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쿠팡이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쿠팡이 최근에 마이샵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아마 99%의 셀러분들이 모르지만 그렇게 개개인의 몰들이 브랜딩화 돼가는 시대대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커머스 생태계가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이 온라인입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렵나요? 제가 느끼기만으로는 네네. 저희 채널에 초보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초보자 입장에서는 국내라는 점은 조금 편하게 들어오는데 네네. 근데 상세 페이지 만들고 상품명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광고들, 바이럴 광고 말만 들어도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초보 입장에서 그거를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쉽게 좀 치트키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치트키. 네, 치트키. 좋습니다. 네. 제가 진짜 영업 빙밀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구매 대행 시장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러 상품들을 올리고 수동이든 대량 등록이든 간에 그것들이 노출이 됐을 때 선택받아지면서 판매가 되는 구조잖아요. 네. 대신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에서는 하나의 상품에 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상품이 어느 정도 순위에 안착을 했을 때는 지속적인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나중에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스텝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의 상품이라도 그냥 못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나만의 상세 페이지와 나만의 설득 구조를 하나는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적을 하나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상품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설득이 갖춰진 거거든요. 저는 크게 유입과 설득이라고 보는데 설득이 갖춰지면은 그 다음은 유입이 조금만 되더라도 구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만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여기만 투자해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시면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상품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저는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라고 했지만 요즘 쿠팡을 먼저 하라고 해요. 그 다음 쿠팡에 가서 광고를 그냥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나가는 마법이 이루어집니다. 구매 대행에도 접목을 시켜볼 수 있겠다라는 조금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네네.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월 평균 진짜 최고 많이 나와본 거는 한 10까지 나와봤어요. 물론 이제 등락이 있잖아요. 매출이라는 게. 그게 중하위권이라고요?